삼각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정의들을 공부를 했었고, 이제부터는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학습 목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실제로 삼각함수의 꽤나 많은 문제들이 저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잘 그려야 돼요. 먼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지금 어떤 원이 주어져 있는데 이 원이 어떤 원이냐면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반지름이 1인 원을 채택을 했느냐? 사인 세타가 r분의 y인데 반지름 r이 1이면 분모가 1이 돼버리면 이 분수값 그냥 분자, 즉 y값으로 결정이 되죠.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단위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사인 세타는 1분의 y, 즉 y. 이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이 단위원과 어떤 각 세타에 대한 동경이 만나는 그 교점에 누구? y 좌표 값이 코사인 세타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 건데 이 그림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있던 간에 무조건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수학자들이 이러한 원리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렸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실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릴 때 단위원 이용해서 이 작업 안 하고 그냥 쉽게 그리는 방법 알려줄 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수학자들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단위원이 이렇게 있어요. 각 세타. 선생님이 앞에서 호도법 처음 공부를 할 때 60분법에서 호도법을 바꾼 이유가 각도의 개념인 60분법을 길이의 개념인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서 호도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즉 어떤 각 세타가 과연 길이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 예를 들어서 30도 같은 경우는 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면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면 파이가 3.14니까 대략 6분의 3.14. 그러면 6분의 3보단 조금 더 크죠. 즉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클 거다. 즉 아마 이 정도쯤이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지금 그러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에 대한 이 동경이 이 단위원과 만나는 요 교점의 y좌표, 얘가 지금 이 각 세타를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의 이 세타에 대한 함수값 되는 거죠. 함수값. 이렇게.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0 같은 경우는 사인 0. 우리가 이미 0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왜 0이냐면 그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요 교점의 y좌표가 0이니까 0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그럼 2분의 파이일 때는 2분의 파이. 물론 사인 2분의 파이가 1인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동경 2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90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 90도의 동경과 이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이 1 쭉 와서 이렇게 이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세타에 대한 모든 y값들을 다 찾아서 그 동경에 대한 y값들을 다 찍어 보니까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그릴까?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반지름 r이 1인 단위원이니까 반지름 r이 1이면 1분의 x, 이제 x로 결정이 되죠. 즉 아까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교점에 y좌표로 함수값을 결정을 했다면 코사인 같은 경우는 그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에 x좌표로 함수값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사인 같은 경우는 y값이 곧 함수값이니까 쭉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번에 코사인은 x값이잖아요.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그 교점에 요 x값을 함수값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그림을 왼쪽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킬 겁니다.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러면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었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을 왼쪽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킨 그림이에요. 그래서 시초선이 이게 아니라 이제 요거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세타를 살짝 옮겼어요. 그럼 이 동경에 대한 이 각 세타에 대한 함수값이 누구냐면 이 단위원과 이 교점, 이 동경의 이 교점. 그러면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니까 이 좌표가 지금 이 길이만큼이 여기서 말하는 x값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각 세타에 대한 함수값은 저 교점 x값.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고 좀 더 가를 키웠어요. 그럼 이 세타에 대한 함수값은 그것의 x좌표니까 요 x값에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 0도 얼마죠? 코사인 0도 1이죠. 왜냐하면 0도 이 동경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0,1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단위원을 이용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단위원을 이용한 방법이 아닌 간단하게 어떻게 사인,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릴지 선생님도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아까 단위원 그냥 그렇다고만 이해하면 되고 이제부터 이 방법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일단 y는 사인 x, 이제 세타가 아니라 x예요. 왜냐하면 x축, y축 좌표 평면상에 그릴 거니까 y는 사인 x, 얘를 이제 우리가 사인 함수라고 부를 거고 그럼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어떤 작업을 해주면 좋냐면 여기 위에 경계선 1을 맞고 여기 밑에 경계선 y는 마이너스 1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인,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유는 아까 이 반지름이 1인 단위원과 그 동경이 만나는 y좌표가 사인이었고 x좌표가 코사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 y값 제일 클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죠. 0,1. 그러니까 최대값이 1이 되는 거고 제일 낮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죠. 그래서 y값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고 실제 선생님은 이 작업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처음 삼각함수를 그래프 그린 학생들은 이것도 하면 좋아요. 뭐냐면 이렇게 2분의 파이 직사각형 모양처럼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실제 선생님은 이것까지는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처음에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리고 2파이 그러면 사인 함수는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라디오 주파수 보면 이런 모양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사인 함수고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해서 반복되어 나온다. 그 전에도 계속 있을 거고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코사인 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위에 경계선으로 이렇게 1 그리고 밑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 최소값, 최소값 경계선을 맞고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작업하고 똑같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조금씩 그려준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입니다. 그러면 아까 단위원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었냐면 사인 함수 그렸을 때 그 단위원을 왼쪽으로 90도만큼 회전시켰죠. 다시 말해서 이 사인 함수 그래프를 왼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90도 즉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돼요. 즉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1이 오겠죠. 그래서 0,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이렇게가 코사인 함수 그래프의 한 사이클이다. 계속해서 이어서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온다. 이게 이제 코사인 y는 코사인 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그래프의 성질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모든 x값들 다 사용됐죠. 그러니까 정의역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중요한 거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다. 그래프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다. 쉽게 말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두 번째 함수 y는 sin x 삼각함수 그래프는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 대칭이에요. 이렇게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뭐라고 선생님은 부를 거냐면 기함수라고 부르긴 할 건데 여기 보면 원점 대칭 함수이다. 즉 sin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sin x이다. 저 수학적인 표현은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세하게. 일단은 sin 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고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y축을 중심으로 y축 대칭이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다. 저것도 다음 강의에서 할게요. 그래서 사인은 대표적인 원점 대칭, 즉 기함수고 코사인은 대표적인 y축 대칭, 우함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원점 대칭이기도 하지만 요 놈하고 요 놈도 이 파이, 0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에요. 즉 얘를 180도 회전시키면 얘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또 그렇게도 대칭이지만 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하고 요것도 이렇게 대칭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인과 코사인은 이동시킨 거니까 결국에는 사인에서 적용되는 모든 성질들은 코사인에서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얘 이렇게 대칭될 거고 또 파이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의 성질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이다.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사인은 2파이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어 나올 거고 당연히 그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니까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마다 같은 그림이 반복되어 나올 거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탄젠트의 정의가 x분의 y죠. 지금 반지름이 1인 단위원. 그럼 당연히 그 단위원과 어떤 동경이 만나 생기는 그 교점에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x값 1보다 당연히 작겠죠. 반지름이 1이니까. 1보다 작은 x값이에요. 지금 아까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를 그릴 때 썼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분모가 1이 되게끔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x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쓸 거냐면 그 동경의 연장선과 이 1,0에서의 이 원에 접하는 이 접선과의 교점을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작은 직각삼각, 원래는 이거 봐야죠. 이 작은 직각삼각형과 더 커진 이 직각삼각형은 무슨 관계죠? 닮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탄젠트 값과 여기에서 구한 탄젠트 값, 이웃변분의 대응변, 이웃변분의 대응변 같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이웃변, 분모 역할 할 게 이제 1이 되네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아마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세타에 대한 호도법의 길이를 다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얼마가 될 거냐? 이 동경과 이 단위원의 교점을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분모 역할을 할 이 x값이 1이 아니니까 얘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볼 거냐면 그것의 연장선과 이 접선이 만나는 요거죠, 요거. 그렇게 하면 1분의 2가 될 거니까 그 함수값이 이렇게 돼서 여기 갖는다. 세타를 더 키웠어요. 그러면 얘를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의 연장선과 이 접선이 만나 생기는 요 교점, 이것의 y값이 즉 이웃변분의 대응변, 이 길이가 곧 함수값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 90도 정의되지 않죠. 왜냐하면 90도는 이게 90도니까
이 동경과 지금 이 접선이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갖는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 그렇다면 탄젠트 함수 y는 탄젠트 x 이 그래프를 단위원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쉽게 그릴 수 있을지 이거를 잘 배워야 됩니다. 탄젠트 함수하고 사인 코사인 함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탄젠트 함수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점근선입니다. 아까 사인 코사인은 여기 위에 최대 최소 1과 마이너스 1을 먼저 그렸던 것처럼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 점근선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여기에서 이렇게 2분의 파이 이렇게 점근선을 꼭 하나씩 그려야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그리고 점근선이란 뜻은 점점 가까워질 뿐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나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탄젠트는 또 주기함수니까 또 이 간격 똑같은 간격만큼 또 점근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실제 간격이 얼마죠?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니까 파이죠. 실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그럼 여기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 온 여기는 파이. 얘는 점근선 아니에요. 거기서 또 2분의 파이만큼 더 간 이거죠, 이거.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2분의 3파이가 돼요. 2분의 3파이. 여기는 파이고.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은 그림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점근선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다. 하나만 더 그려보면 또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더 온 2파이. 여기 2파이겠죠. 여기 2파이. 그리고 또 2분의 파이만큼 더 와서 새로 생긴 점근선. 여기는 이제 2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여기는 2파이가 되고 여기는 2분의 5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새로운 점근선으로 또 하나의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고 아마 이전에도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탄젠트 x 그래프는 반드시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젠트 함수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1번 정의역은 얘네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지금 누구를 제외한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사용되지 않은 x값들이 누구죠? 바로 점근선들의 x좌표들이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그 점근선의 x좌표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물론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굳이 안 외워도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점근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점근선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그때그때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림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치역 이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사용된 y값들은 실수 전체일 거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를 많이 이용을 하지만 탄젠트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물론 어떤 범위를 주면 정의역의 범위를 주면 그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겠지만 정의역의 범위를 주지 않는 이상은 탄젠트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를 잘 논하지 않을 거예요. 2번 그래프의 점근선은 직선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지금 얘들 말하는 겁니다. 3번 그래프는 탄젠트 그래프는 잘 보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죠. 여기 원점이 있으면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도 대표적인 원점 대칭함수 즉 기함수이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성립을 할 건데 다음 강의에서 다룰 거고 4번 주기 아까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였는데 탄젠트만 유일하게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주기가 파이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전까지 그려봤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들을 한번 비교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이면 잠깐 멈추고 이 빈칸에 어떤 내용들 들어갈지 한번 해보고 다시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가장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건 주기예요. 왜냐하면 삼각함수가 다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사인 같은 경우는 주기가 아까 얼마였죠? 2파이였죠. 코사인 주기 2파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 유일하게 탄젠트만 파이입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 간격으로 같은 그림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탄젠트는 파이 간격으로 같은 그림이 반복돼서 나온다. 치역. 사인 같은 경우는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코사인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이 1입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는 치역을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론 정의역의 범위를 정해주면 그때는 신경 써야겠지만 그런 정의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탄젠트 같은 경우는 굳이 치역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칭성 조금 있다가 굉장히 많은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거기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할 A입니다. 대칭성. 사인 함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었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함수다. 그런데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을 기함수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코사인, 대표적인 Y축 대칭 함수죠. Y축 대칭 함수. 그리고 또 걔를 옛날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젠트도 대표적인 원점 대칭 그래프이다. 그리고 얘도 당연히 기함수라고 부를 거고 이 마지막 칸에는 그냥 사인과 코사인은 없지만 탄젠트한테만 있는 유일한 거 뭐라 그랬어요? 점근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탄젠트는 점근선을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비교표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문제 1번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유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한 번쯤은 삼각함수를 정확하게 그려보는 연습을 하기에는 꽤 좋은 문제입니다. 물론 꼭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삼각함수를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 각도 단위가 60분법 도가 아니에요. 사인 1도, 코사인 1도, 탄젠트 1도가 아니라 호도법 사인 1라디안, 코사인 1라디안, 탄젠트 1라디안입니다.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꽤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일단은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 맨 위에 y는 1, 밑에 y는 마이너스 1 경계선 막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꽤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y축도 같은 간격으로 이만큼 1이면 아마 x축도 이만큼 1,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1 이렇게 찍어보면 이제 여기가 1이 되고 2, 3, 4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인 얼마가 1이죠?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죠. 그럼 2분의 파이는 파이가 대략 3.14니까 2분의 3.14 2분의 3보단 크잖아요. 그럼 2분의 3이니까 1과 2 사이 1.5보다는 조금 더 큰 여기에 2분의 파이가 있겠죠. 그럼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여기 지나겠네요. 사인 또 파이가 0이죠. 그럼 파이는 3.14니까 3보다 조금 더 큰 여기에 파이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꽤 정확하게 그리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사인 그래프를 꽤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일단 y는 x를 먼저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1,1 지나고 여기 0,0 원점을 지나는 요 y는 x를 하나 그려 놓으면 그러면 왜 y는 x를 그린가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여기 지나고 사인 파이가 0이니까 여기 지나고 사인 0은 0이니까 여기 지나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다 라고 그리면 선생님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 y는 x 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넘어가면 안 되냐면 물론 지금 꼭 이 단계에서는 몰라도 되지만 y는 사인 x를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돼요. 물론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왜 미분을 했냐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사인을 미분했어요. 코사인 x 0을 대입하면 코사인 0 얼마죠? 1이죠. 그 말은 0을 대입한 즉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어야 돼요. 그 말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이 y는 x 밑에서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y는 sin x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y는 x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이쪽에서는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서는 y는 x 밑에 있었으니까 왼쪽에서는 y는 x 위에 이렇게 그려져야 진정한 얘가 원점에서 이 y는 sin x에 접선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려면 y는 x를 먼저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y는 sin x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x는 sin x 그래프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했으면 코사인 0은 1이고 2분의 파이일 때 0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 이게 이제 y는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이 교점 이때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사인 4분의 파이랑 코사인 4분의 파이랑 둘 다 2분의 루트 2로 갔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 4분의 파이가 3.14면 4분의 3.14 1보다 작죠. 그래서 지금 1보다 작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젠트만 그리면 되는데 그럼 탄젠트를 그리려면 꼭 뭐부터 하라고요? 점근선부터 해라. 탄젠트 같은 경우는 여기 x는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 하나 그린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거 그릴 때도 요 y는 x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 왜 내려가면 안 되냐면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 즉 코사인 제곱 분의 1이 돼요. 그럼 또 x에 0을 넣으면 1분의 1 즉 1이죠.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의 접선이 y는 x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탄젠트는 y는 x 위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탄젠트 얼마가 1이죠?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일 때 1 여기를 지나게끔 y는 x 위쪽으로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그럼 반대쪽에서는 이 옆에 왼쪽에서는 이번에 y는 x 밑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그래서 얘가 y는 탄젠트가 되고 얘가 y는 코사인이 되고 얘가 y는 sin x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놓고 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선생님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릴 때 이 y는 x 그려서 정확하게 안 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각함수를 처음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까 한번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 미분까지 이용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목적,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 라디안이니까 지금 1이죠, 1. 과연 여기 1에서 1일 때 어느 값이 가장 높겠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가장 높이 있나요? 여기네요, 여기. 즉 탄젠트가 가장 높이 만나죠. 그래서 탄젠트 1이 가장 큰 값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만나나요?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가네요, 여기. 누구예요?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1 값이 두 번째로 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만나고 있어요? 여기네요. 코사인. 코사인 1이 가장 작겠죠. 그래서 셋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런 관계가 되겠다. 삼각함수의 일반형. 우리는 방금 전까지는 삼각함수의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 가장 심플한 표준형을 그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제 많은 요소들이 더 붙었죠. 저렇게 표준형이 아닌 이렇게 일반형의 그래프들은 어떻게 그릴 건지를 배울 건데 이 각각의 요소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먼저 이 sin 앞에 붙어 있는 요 A가 하는 역할은 진폭을 바꿉니다. 진폭.
진폭. 원래 사인의 진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죠. 그런데 앞에 a가 붙으면 진폭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절대값 a까지 바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sin x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여기 경계선 1 그리고 여기 경계선 마이너스 1 이렇게 막아내서 이렇게 막아낸 다음에 그 다음 간단하게 원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원점 대칭 함수를 이렇게 한 사이클 2파이마다 한 사이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2파이가 되겠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전에도 나올 테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y는 2 sin x 지금 a 앞에 sin 앞에 a 값 2죠. 그럼 진폭이 얼마로 바뀌냐면 1과 마이너스 1이었던 애들이 다시 말해 sin x를 전부 다 2배 한 거잖아요. 함수값이 전부 다 2배로 늘어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이 최대값도 2로 늘어나고 최소값도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이 두 개의 경계선에다가 이 sin x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여기가 이제 2,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파이, 여기 2파이는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마치 얘를 이렇게 위로 늘린 모양, 그리고 다시 아래로 이렇게 늘린 모양, 이런 식으로 이 sin x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늘린 모양처럼 그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분의 1 sin x는 어떻게 그려질 건가? sin x 앞에 a 값이 2분의 1이죠. 즉 모든 함수값이 전부 다 절반 되면 된대요. 그러면 최대값도 1이 아니라 이제 2분의 1로 바뀌면 되고 최소값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경계선들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압축해서 누른 모양인 이렇게 사인 함수를 y는 2분의 1 sin x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마치 원래 sin x 그래프를 위아래로 압축시킨 모양.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a 값이 하는 결정은 진폭을 바꿔줘요. 혹시 만약에 하나만 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선생님이 계속 a 값을 양수만 해봤는데 y는 마이너스 2 sin x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a 값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모든 함수 값들에다가 다 마이너스 2를 곱하라는 얘기는 뒤집어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이너스를 y 줘버리면 y의 부호가 바뀌었다. 뭐 한 거예요? x축 대칭을 한 거죠. 즉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지금 서로 x축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y는 2 sin x 그래프를 마이너스 2 sin x 그래프는 얘를 이제 x축 대칭시킨 아마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다. x축 대칭 시켰어요. 그래서 a가 음수면 진폭은 절대값으로 변하지만 실제로는 x축으로도 대칭을 시켜야 된다. 한꺼번에 다 그려서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a가 하는 역할은 진폭을 바꾸는 역할입니다. 이번에는 x 앞에 있는 계수, 이 b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배워볼게요. 이 b가 하는 역할은 아까 a는 진폭을 바꿨는데 b가 하는 역할은 주기를 바꿀 거예요. 주기. 아마 사인 함수 문제, 삼각함수 문제에서는 이 b의 역할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럼 주기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죠. 그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주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바뀝니다. 참고로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무조건 주기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양수값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값 씌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x 앞에 b가 붙어 있으면 그 주기는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었는데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바뀐다. 그래서 얘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y는 sin x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위에 경계선 1, 아래 경계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사인 그래프 원점에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 나오면 되겠다.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이 또 한 사이클 이렇게 있을 건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3파이, 4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 그릴 거예요. 지금 이 노란색이건 하늘색이건 전부 다 a가 1이니까 진폭은 변함이 없겠죠. 즉 주기만 빨리 바꿀 건데 x 앞에 계수 여기 2 있잖아. 2.
그러면 얘는 축이 어떻게 바뀌나요? 2파이분의 절대값 2니까 얼마다? 파이 되겠죠, 파이. 그러면 파이니까 파이 안에서 한 사이클 나와야 돼요. 지금 원래 사인은 2파이가 축이었으니까 2파이에서 이렇게 한 사이클 나왔었는데 y는 사인 2x는 주기가 파이니까 이 파이 안에서 한 사이클이 나오도록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절반 찍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죠? 지금 파이 안에서 한 사이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 사이클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 사이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은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 간격마다 한 사이클 나오도록 조금 더 이번엔 옆으로 압축을 시킨 거겠죠. 그러면 얘는 B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주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원래 사인의 주기 2파이를 절대값 B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그럼 번분세 보면 4파이가 되겠죠. 그럼 얘는 주기가 4파이란 얘기는 4파이 간격으로 한 사이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옆으로 쭉 늘린 모양인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나오겠다. 옆으로 쭉 늘린 모양. 그래서 B가 하는 역할은 주기를 바꿔줄 건데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C는 자기 혼자서는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 BX 더하기 C를 선생님 P로 묶었어요. 그러면 B 괄호 열고 X 더하기 B분의 C. X 자리에 X 더하기 B분의 C가 들어갔다는 건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걸 건데 사인 함수 그래프는 주기 함수이다 보니까 즉 같은 그림이 반복되어 나오는 그림이다 보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X축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들은 잘 안 물어볼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요 D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뒤에 D가 붙었다는 거는 지금 뭘 한 걸 거냐면 Y축 평행이동을 한 걸 거다. 그러면 이 Y축 평행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낼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식처럼 최대는 그렇다면 T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앞에 붙어있는 A까지 해서 절대값 A에다가 Y축 평행이동인 D를 더한 것이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에다가 D를 더한 것이 최소가 되는데 이것을 공식처럼 외운다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원래 사인의 진폭이 얼마였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그 뜻입니다. 선생님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지금 얼마가 붙었어요? 4 붙었네요. 4. 그럼 진폭이 얼마로 바뀔까요? 1과 마이너스 1이었던 애들이 진폭 4와 마이너스 4로 많이 늘어나겠죠. 4와 마이너스 4로 많이 늘어날 거고 이제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해야겠네요. 즉 얘와 얘를 그대로 Y축으로 1만큼 올리래요. 그럼 4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5까지 올라갈 거고 여기 밑에 마이너스 4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1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3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얼마다? 대문자 m이라고 하면 최대값은 5가 되는 거고 최소값 소문자 m이라고 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d까지 하면 최대 최세를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 2는 안 해요? 여기 x 앞에 2가 있다는 건 얘 지금 주기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2파이 분의 나누기 2파이 나누기 절대값 p 그러니까 파이죠. 다시 말해서 주기가 파이인데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주기의 역할이 없으니까 주기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코사인도 사인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코사인과 사인 그래프가 서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관계이기 때문에 사인이 갖고 있는 성질 거의 그대로 코사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요 A가 하는 역할은 사인하고 똑같이 진폭을 바꿀 거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원래 코사인의 진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던 애들이 절대값 마이너스 A부터 절대값 A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X 앞에 계수인 요 B
B가 하는 역할은 주기를 바꿀 거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였던 것이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C도 단독으로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보면 A 코사인 B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시킨 건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 그 다음에 D가 하는 역할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Y축 평행이동 시킨 역할이다. 사인하고 거의 똑같아요. 탄젠트의 경우에는 A와 D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젠트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일 거기 때문에 A와 D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B는 여전히 중요하고 사인과 코사인에서도 B가 하는 역할, 주기를 바꾼다고 했죠.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이 B의 역할은 주기를 바꾸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였죠. 그래서 그 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눈 절대값 B분의 파이로 탄젠트의 주기가 바뀌는 거고, 이 C가 하는 역할, 지금 얘를 잘 보면 X 자리에 X 더하기 B분의 C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뭐 한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왜 탄젠트 같은 경우는 C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 탄젠트에만 있는 유일한 대상이 뭐였죠? 개념이 점근선이었죠. 이 탄젠트 그래프들을 움직이다 보면 점근선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에 따라서 점근선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C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Y는 탄젠트 2x-3분의 파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B와 C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부러 A와 D는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탄젠트 되도록이면 여기 x 앞에 계수 이렇게 묶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x축 평행이동의 양을 실수하지 않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뭘 한 거냐면 y는 탄젠트 2x라는 그래프를 지금 뭐 한 거죠? x 자리에 x-6분의 파이가 있다는 거는 아마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거다. 그러면 지금 탄젠트 2x, x 앞에 계수, b가 지금 2죠. 사인과 코사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b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탄젠트 2x는 주기가 어떻게 바뀌나요? 원래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였잖아요. 그 파이가 절대값 b로 나눠야 됩니다. 즉 2분의 파이로 지금 주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기가 2분의 파이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탄젠트의 그래프 주기가 파이였던 애들이 2분의 파이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주기가 2분의 파이이려면 점근선이 어째야 돼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여기에 4분의 파이가 있어야죠. 그래야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돼야 이 간격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해서 탄젠트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이제 4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가 얼마?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또 4분의 파이만큼 더 간 여기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래서 또 여기 간격에서 또 하나의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데 이게 지금 y는 탄젠트 2x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할 거예요. 그러면 점근선들도 다 옮겨가야겠죠. 여기에 지금 점근선이 뿔마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어요. 저거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도 저거 안 외우고 있어요. 그때 x축의 평행이동 양만큼 이동시켜서 그 점근선들의 변화량들도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였던 점근선들이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6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래요. 그럼 더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마이너스 12로 통분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3파이와 12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될까요? 계산해보면 될 거예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이고 4분의 파이를 다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12분의 3파이, 12분의 2파이니까 12분의 5파이 되겠죠. 이렇게. 얘가 지금 12분의 5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평행이동 될 건데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즉 절대 저 공식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보니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될 거고 4분의 파이를 또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12분의 5파이가 될 거예요. 또 4분의 3파이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통분 12분의 9파이와 12분의 2파이니까 12분의 11파이 되겠죠. 즉 지금 12분의 6파이만큼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라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점근선까지 신경 쓸 거면 사인과 코사인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던 X축 평행이동의 양 C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로 바뀐다는 거. 문제 2번. 다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도 이 두 개의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거 어려워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저 두 개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건 어렵고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렇게 그래프들을 정확하게 그리지 못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험에서 이 두 개의 이런 그래프들을 정확하게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잘 안 나오니까 혹시 이 그래프들을 잘 못 그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이 그래프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들은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아까 선생님 잠깐 말을 했지만 지금 얘의 주기는 x 앞에 1 숨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b가 1인 겁니다. 그럼 얘의 주기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래서 주기는 원래의 사인 함수 그래프 2파이가 되는 거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a와 d로 결정한다고 했죠. 원래 사인의 진폭이 1과 마이너스 1이어야 하는데 그 앞에 지금 2가 붙어 있다. 그 말은 진폭이 2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에 d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즉 이 둘을 1만큼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 내려오고 이렇게 1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1 되는 거고 여기서 1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주기가 2파이인 걸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죠. 그러면 꽤 어렵습니다. 그리는 거.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원래 사인의 진폭이 1과 마이너스 1이어서 이렇게 위아래를 막았었는데 지금 대충 평행이동 해보니까 경계선이 1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위에 Y는 1과 Y는 마이너스 3을 경계선으로 막고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릴 거면 위아래 두 경계선 사이 정중앙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이제 새로운 X축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새로운 X축 역할을. 그래서 지금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2분의 파이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냥 그래프 그렸으면 여기가 지금 새로운 원점 역할을 하는 역할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인 그래프가 2파이에서 한 사이클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지금 파이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게 새로운 x축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사인 그래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기 전 그래프이고 이제 얘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래요. 즉 이 그래프를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그러면 얘가 1이 와야겠네요. 이렇게. 당연히 얘는 또 1이 와야 될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잘 정확하게 어렵겠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아마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까지 하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그리는 거 어려워요. 대신에 최대값, 최소값, 주기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2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1. x축 평행이동 실수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있는 2x 마이너스 파이를 되도록이면 x 앞에 있는 계수인 2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겼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조금 어렵겠지만 실제 주기와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일단 먼저 x 앞에 계수가 2잖아요. 지금 b가 2인 거니까 주기는 뭘로 바뀐다? 원래 코사인의 주기였던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누면 파이죠.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는 파이 간격으로 한 사이클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여기 a에 코사인 앞에 a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거는 원래 코사인의 진폭이 1과 마이너스 1이었을 건데 그 앞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진폭이 2와 마이너스 2로 벌어지겠죠. 물론 지금 a가 음수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x축 대칭도 시키긴 해야 되는데 일단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게 목적이면 그냥 경계선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더하기 1이 붙어 있죠. 즉 y축 평행이동.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요. 얘 둘이를 그대로 1씩 올리면 2는 아마 3으로 올라갈 거고 여기 마이너스 2는 1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주기는 파이이다. 답은 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고 싶은 것도 하나의 목적이긴 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축, x축을 그리고 지금 경계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지금 달 평행이동까지 해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있는 최소값 마이너스 1 경계선 막아주고 최대값 3 경계선 막아준 다음에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거면 이 둘의 정중앙 새로운 x축 역할을 할 요 y는 1도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이제 새로운 x축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원래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a가 마이너스 2 음수잖아요. x축 대칭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어야 할 애들이 x축 대칭이 돼서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얘 주기가 얼마였어요? 2파이 아니죠. 파이입니다. 파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이인 거죠. 여기가 파이.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2분의 파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똑같은 그림이 계속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같은 그림이 계속 똑같이 나올 거다. 그래서 원래는 이 그래프였어야 할 애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래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대로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여기로 와야겠죠.
얘는 당연히 여기로 와야 될 거고. 그래서 그림이 이번에는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다. 다시 이런 식의 그림이 완성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와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런 한 사이클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할 애들이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될 거다. 계속 말하는 거지만 그래프보다는 최대값, 최소값, 주기 구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문제 3번.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A, B, C가 세 양수라는 거 중요합니다.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코사인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어느 간격으로 한 사이클 나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 되나요? 0부터 파이까지가 지금 한 사이클 나왔죠. 즉 주기가 얼마다? 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B니까 주기 어떻게 돼야 돼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돼야겠죠. 그게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한 사이클. 이렇게 한 사이클 나왔으니까 주기가 파이란 얘기다. 그러면 절대값 P 올라가고 파이 약분시키면 지금 절대값 P가 그럼 얼마가 되겠죠? 2가 되겠죠. 그런데 양수 B라고 했으니까 그럼 B는 얼마다? B는 2다. 쉽게 알 수 있고 이번에는 최대값, 최소값. 지금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원래 코사인의 진폭은 1과 마이너스 1이었을 건데 앞에 지금 양수 A가 붙었어요. 그럼 진폭이 어떻게 바뀌어요? A와 마이너스 A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걔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 했겠네요. 그럼 얘들을 물론 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면 그럼 얘 어떻게 될까요? A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되겠죠. 그 최대값이 지금 얼마다? 4다. 그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연립하면 A값, C값 나오겠네요. 둘 더해버리면 A 소거되고 어떻게 돼요? 둘 연립하니까 이 C는 2. 그래서 C값은 1이 나오고 C가 1이면 A는 3이 나온다. 그래서 A는 3, B는 2, C는 1.